2022-23 KB 국민은행 퓨처스 바둑리그 보내드립니다. 홍무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보내드릴 대국은 김채영 선수 대 송상훈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 대국과 함께 저도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쁜데요. 홍무진 해설위원은 어떤가요? 네, 김다영 선수가 오늘 첫 방송이라고 들었는데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또 김다영 선수 실력이 굉장히 강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또한 어떻게 흘러갈지 저 또한 굉장히 재밌고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방송 정말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회 정보부터 함께 보시죠. 대회 방식은 국내 10개 팀 양대 리그, 정규리그 10라운드, 인터리그 5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상금은 우승 3천만 원, 준우승 1,500만 원이 주어지고요. 대국 규정은 피셔 방식이라고 하죠. 대국 시간 누적 방식으로 각자 20분에 추가 20초입니다. 오늘 대국하는 김채영 선수는 1996년생, 송상훈 선수는 1995년생입니다. 이번 시즌에 이제 김채영 선수는 6승 3패로 아주 좋은 출발을 했고요. 송상훈 선수도 2승 1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 랭킹은 김채영 선수 73위, 송상훈 선수 164위로 김채영 선수가 높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두 선수 상대 전적이 첫 대결인 만큼 이 승부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이 대결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송상훈 선수가 바둑 팬분들에게 조금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지만 퓨처스 리그를 굉장히 오랫동안 뛰어온 베테랑 선수거든요. 하지만 이에 맞서는 김채영 선수 또한 작년부터 남자 선수들을 상대로 승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송상훈 선수가 아마 만반의 준비를 해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정말 기대되는 한 판인데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 누적 방식으로 각자 20분이 주어지고요. 매 착점마다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집니다. 송상훈 선수의 흑번, 김채영 선수의 100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이 두 선수가 사석에서도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래서 오더가 처음 공개가 됐을 때 좀 많이 웃겼을 것 같은데 홍무진 해설위원은 좀 친한 선수와 좀 바둑을 두게 되면 어떤가요? 저는 아무래도 좀 승부욕이 약해서인지 친한 선수를 상대하면 오히려 좀 승부에 이런 집착이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좀 곤란한 경우를 많이 겪고 있어요. 최근에도 그래서 친한 선수들과 많이 시합에서 붙었는데 저는 웬만하면 좀 안 붙기를 바라거든요. 네. 이 두 선수가 이렇게 시합에서 만난다는 것도 좀 재밌네요. 아마 이 두 선수는 이 서로에게만은 절대로 질 수 없다라는 마인드로 좀 바둑에 임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김채영 선수가 또 컨디션이 많이 좋잖아요. 네. 송상훈 선수가 그거를 모르진 않을 텐데 이게 어땠을까요? 좀 이게 긴장이 좀 많이 됐을지 아니면은 뭐 그래도 내가 이기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김채영 선수가 송상훈 선수의 바둑을 연구하면서 바둑이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아 보인다, 걱정된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대국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정말 궁금하네요. 김채영 선수가 미리 이렇게 연구를 다 해서 왔군요. 송상훈 선수의 바둑을. 일단 초반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진행이죠. 3-3을 파고 여기를 이렇게 나를자로 씌우는 굉장히 어려운 수법이 나왔는데 이 정석은 아마 초심자들이 따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정석이고요. 프로인 제가 봐도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이런 포석에 진행이 되는데 두 선수가 진행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지금 연구를 충분히 해왔다는 뜻일 것 같은데 어떤 모양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 정석은 저도 어려워서 잘 선택하지 않았는데요. 이 두 선수가 이렇게 망설임 없이 선택을 했다는 거는 이 모양에 대한 연구가 좀 확실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밀어가고요. 여기를 젖혀가는 것까지는 이제 외길이 될 텐데 이때 흙의 응수가 여기를 호구 치는 것과 여기를 잇는 것, 여기 이렇게 젖히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여기서 젖혀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수, 또 잇는 것 또한 이렇게 하고 빠르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백에게 실리를 내어주기는 하지만 이렇게 세 점을 끌고 나오면서 전투적으로 바둑을 이끌겠다는 좀 어려운 정석 선택이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를 호구 치는 것은 여기를 늘고 이렇게 똑같이 진행이 되지만 아까와 다른 점은 이 모양에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아까처럼 끌고 나가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 호구 쳐져 있는 것이 이어져 있는 것보다 여기 먹여치는 거에 대한 약점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흙의 모양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흙은 이런 전투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흙은 이렇게 단수를 쳐서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닌 여기 이렇게 두 칸 벌려서 백은 실리, 흙은 세력 좀 간명하게 판을 이끌겠다는 작전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수법이 있는데 송상훈 선수가 어떤 작전을 선택할까요?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호구 치는 선택을 했네요. 네, 최대한 좀 간결한 선택이고요. 김채영 선수가 아무래도 좀 공격적인 기풍이다 보니까 송상훈 선수가 이에 맞서서 좀 판을 두텁게 짜려는 의도로 보여져요. 그러면 방금 보여주신 참고도는 거의 외길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여기서는 백이 이렇게 단수 치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늘고 어차피 이어야 되는데 다시 여길 막아가면 어차피 여기 모양이 우형이기 때문에 그리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늘어두는 게 정수입니다. 흙도 여기를 살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내려서 나갈 때 여기까지가 AI 이후에 최고로 등장한 신정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채영 선수가 또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바둑리그에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출전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을 텐데 처음 출전에 첫 승리를 거두는 모습에 역시 이게 녹록지 않다. 최정 선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바둑 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김채영 선수가 정말 예전부터 바둑리그에 출전을 하고 싶어 했는데 사실 출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왔을 때 좀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보여줬었는데 네. 또 결과로 이어져서 정말 잘 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잘하고 싶다 싶은 마음이 좀 앞서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게 승리를 좀 탐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김채영 선수가 그런 마음을 좀 잘 다스려서 승리까지 끌고 간 게 굉장히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네. 지금 백이 하변으로 다가섰는데 흙은 계속해서 하변을 두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뭐 손을 빼도 괜찮을까요? 지금 김채영 선수가 여기를 다가온 이유는 백도를 여기를 지켜놓았다는 점도 있지만 더 큰 그런 노림은 여기를 늘어가는 게 선수라는 얘기예요. 여기를 늘어가게 되면 여기를 붙임당한 자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붙이게 되면 흙이 여기를 우형으로 이렇게 이어야 되기 때문에 모양이 너무 안 좋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흙도 여기를 느는 자리를 두면 여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런 데를 씌어가서 아직 이 흙 4점을 추궁할 여력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돌의 기댐으로써 이 하변을 좀 공격하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흙도 정수는 여기 이렇게 붙여서 젖히면 이렇게 늘어서 만약에 백이 여기까지 늘어서 받아주게 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여기가 보강이 됐기 때문에 그때 여기 큰 자리를 다시 두면서 두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변을 받지 않고 바로 우상기로 손을 돌렸는데요. 하변에 말씀하신 대로 늘어가면 괜찮은 걸까요? 일단 송상훈 선수가 이 모양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는 걸로 좀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에 대한 약점은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지금 AI의 블루스팟은 여기를 붙여서
주워가라고 합니다. 만약에 흙이 이렇게 단수치고 늘 때 여기를 이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흙이 여기를 돌파한 것처럼 보이지만 백이 이제는 여기를 미는 거라든지 여기를 마늘모 두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씌워갔을 때 굉장히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채영 선수가 만약에 이 모양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기 붙이는 수를 찾을 것이고, 만약에 여기 모양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덜 돼 있다면 아마 이 붙이는 수를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딱 봤을 때는 이렇게 돼서 그래도 100의 한 점을 흙이 돌파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돼 있을지 궁금합니다. 바로 붙여가네요. 공부가 확실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채영 선수가 초반 공부가 잘 돼 있네요. 여기서도 송상훈 선수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뚫고 나오는 것보다는 여기를 지금 AI는 젖혀서 늘면 이렇게 단수 쳐서,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를 끊어가게 되면 이 한 점은 이제 살릴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늘면 여기를 끊어가고 늘 때 여기를 끊어가게 되면 여기가 잡히기 때문에 이 한 점을 살릴 수가 없지만 이 한 점을 버림돌 삼아서 늘고 여기를 이렇게 보강하고 아래도 이렇게 젖혀서 마저 보강을 해 놓으면은 지금 보여주는 그래프처럼 아직은 쌍방호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전에는 단수를 쳐서 반발을 해갔고요. 이렇게 되면은 백이 다음 한 수로 좀 하변을 공격하는 수를 선택을 하겠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를 미는 수나 여기 마늘모 두는 수들이 다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덮어 씌워도 흙이 이런 데를 원래는 붙여서 나오는 것이 일감이지만 나오는 게 자연스럽게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하변 흙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바로 씌워갔을 때 송상훈 선수가 여기 4점에 대한 어떤 좀 다 정답을 잘 모르고 있다면은 초반에 상당히 위기로 빠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후수로 이런 식으로 좀 쌈지를 뜨고 살게 되면은 아무래도 초반은 좀 포인트를 흙이 잃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김태형 선수는 여기를 먼저 해도 비슷하다. 어차피 그냥 씌워도 되지만 여기를 해서 흙한테 여기 돌이 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씌우겠다 이런 뜻인데 굳이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김채영 선수는 조금 더 확실하게 중앙에 대한 이런 포위를 구축했습니다. 방금 한 백의 저 교환으로 인해서 조금은 악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흙이 좀 안에서 웅크리고 살게 되는 거는 안 좋은 건가요? 네, 물론 흙도 여기가 굉장히 모양이 좋아졌기 때문에 흙이 망했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은 아니지만 여기 흙 외세였던 모양에서 예상 참고도처럼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흙의 세력이 있던 자리에서 흙이 후수로 이렇게 쌈지 뜨고 살게 되고 백은 언제든지 여기를 들어오게 되면 아직까지는 여기가 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초반에 그래도 좀 백이 기분 좋게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거기를 띄었네요. 일단 일감은 흙이 여기를 들여다봤을 때 흙이 여기를 뚫고 나오는 것과 여기를 이렇게 이어도 여기를 붙여서 나오는 것이 맛보기로 보여지거든요, 일견. 그래서 아까 마늘모로 여기를 막아간 것보다는 조금 부실한 느낌은 들어요. 근데 김채영 선수는 그래도 좀 중앙 쪽에 힘을 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뛰었을 때 과연 어떤 대비가 있을까요? 지금 장면에서 당연히 이어갈 줄 알았는데 지금 세 점 쪽으로 밀어갔습니다. 저 수는 어떤 의도죠? 지금 백이 보통 여기를 밀어가게 되면
흙은 여기 안형으로 인해서 여기를 만약에 늘게 되면은 여기에서의 삶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를 찔러지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를 마늘모를 두고 똑같이 막아주면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늘어도 이렇게 찌르고 여기를 치중 가면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흙은 여기서 보통 같으면 느는 걸로는 여기를 마늘모를 둬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집을 내서 사는 거를 맛보는 게 보통인데 만약에 지금 여기를 마늘모를 두게 되면 김채영 선수는 여기를 마늘모를 둬서 이으면 그때 여기를 잇겠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전부 다 막아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받아주면 중앙을 봉쇄하겠다는 뜻이었군요. 네, 아마 여기를 막았다는 거는 지금 이 세 점을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겠죠. 여기를 만약에 버렸을 때 이 교환이 없다면 백이 이렇게 먹었을 때 여기 단수 치는 게 선수가 아니었지만 여기가 한 수, 두 수였기 때문에 지금은 단수 치는 게 때려지는 것과 여기 있기 때문에 선수로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교환을 해놓음으로써 여기를 확실히 선수를 하겠다. 버렸을 때 조금이라도 이득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를 뚫고 나오겠다 뭐 이런 얘기로 보여집니다. 역시 반발을 해가네요. 송상훈 선수도 여기를 받아주면 여기 마늘모로 들여다보는 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너무 상대의 그런 의도가 뻔히 보이니까 그 또 두 선수가 또 굉장히 절친한 친구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너의 의도는 내가 따라주기 싫다. 약간 이런 네, 기세의 진행으로 좀 보여집니다. 사실 상대 의도를 따라주는 게 좀 정수일지라도 뭔가 의도면은 그 상대의 의도대로 해주고 싶지 않단 말이죠. 그쵸. 어차피 바둑은 이제 상대를 이겨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정수가 아닐지라도 좀 상대의 그런 계획에서 조금이라도 비틀어가는 게 뭐 인공지능 그래프는 떨어질지 몰라도 그런 바둑의 승리에는 좀 더 가까워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아래 흙 3점은 잡히겠지만 중앙 쪽은 다시 흙돌이 오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세 점을 잡아도 여기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잡아가면 충분하다. 송상훈 선수는 물론 이 세 점을 잃은 건 크지만 어차피 나의 원래 목표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 우변의 모양이었다. 그러면 여기 흙돌이 계속 오게 되면 점점 더 여기가 커지기 때문에 그건 내 목표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굉장히 기세의 진행이네요. 송상훈 선수도 여기를 좀 받아달라 고 붙였는데 무슨 소리냐, 여기 한 방 아프지 않냐, 바로 단수를 쳐갔습니다. 계속해서 두 선수 모두 상대의 의도를 좀 거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내용이 굉장히 재밌네요.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런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단수 친 것은 그냥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길 단수 치게 되면 이 한 점이 워낙 작기 때문에 먼저 단수를 쳐서 이을 때 다시 이으면 그때 여기 넘어가는 수가 생겼거든요. 이제 넘어가게 되면 젖혀도 여기를 끊어서 이게 잡히기 때문에 백은 여기 보강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강을 하게 되면 그때 흙은 여기를 끊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젖혀서 선수를 잡겠다, 뭐 그런 의도죠. 여기서 백이 따내는 거는 조금 어렵겠죠. 따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빵 따내게 되면은 여기 중앙에 어떤 세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따내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따냈을 때 흙도 여기를 끊어서 여기를 다시 잡아야 되는데 다시 되따내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가 과연 빵 따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곤마가 될지 그거에 대한 좀 판단은 어렵기는 한데 인공지능은 그래도 여기를 때려가는 게 조금이라도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가네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내도 어차피 끊고 다시 되따내게 되면 이 중앙의 외세가 사실 곤마라고 변화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채영 선수가 선택한 이 수들은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여요.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바꿔치기가 일어났는데 제가 대국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하변에서 이제 백이 한 10집 정도 이득을 본 데에 비해서 이제 중앙에 좀 3점도 좀 위험해 보이고요. 또 좌하 쪽도 흑집이 나서 제가 백이었으면 좀 나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백이 하변에서 실리를 챙기긴 했지만 흑이 여기도 굉장히 두텁고 또 여기가 흑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 귀에 백 2점도 좀 약해진 감이 있거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 백 4점도 좀 약해진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아마 김채영 선수가 이런 실리적인 기풍보다는 아무래도 흑을 좀 더 선호하는 기풍이라서 아마 실전 심리상 송상훈 선수는 좀 만족을 하고 있고 김채영 선수는 내가 아무래도 여기서 조금 손해를 봤다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좀 그런 느낌이 나오죠. 좀 이 늘어간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수로 보이는데 김채영 선수가 여기를 이을 때부터 여기 느는 게 좀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느는 부분을. 근데 이 늘었을 때 흑이 여기를 이렇게 밀어가진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를 막아가게 되면 바로 여기 단수까지 선수기 때문에 모양이 너무 좋아요, 백이. 네. 흑도 여기를 밀어가는 수를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젖히고 이렇게 끊어갔을 때 이 싸움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김채영 선수는. 그리고 싸움이 발발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거기는 나가야죠. 바둑이 이제부터 정말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모양을 보면 바로 판단이 되시나요? 저도 전혀 안 되고요. 특히 실전에서는 더더욱 이런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바둑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두 선수 모두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수익기도 수익기지만 그것보다 이제 평소에 어떤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지가 그런 좀 승부 감각에 의해서 판단을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선수 모두 여기에 대해서 100% 내가 된다 안 된다로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본능적으로 이 싸움은 내가 될 것이다. 이 싸움은 내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두 선수 모두 김채영 선수는 아니 여기를 이렇게 나가고 여기까지 단수가 되면 흑이 굉장히 모양이 안 좋지 않냐 이런 얘기고 송상훈 선수는 무슨 소리냐 여기도 내가 여기 있고 이 백도 약하고 여기 백도 약하다 이 싸움 내가 충분히 할 만하다 아마 두 선수의 이런 생각의 충돌이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전투로 보여집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저 단수 2번을 당하고 나면 흑이 모양이 너무 안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 싸움이 어떠냐라고 볼 때는 또 확실하게 판단을 내리기는 또 어려워 보여요. 네, 저도 이게 그냥 봤을 때는 흑 모양이 좀 안 좋아 보였는데 인공지능은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 단수 치는 것까지는 아마 김지영 선수가 빠르게 선택을 할 텐데 단수 치고 여기 있는 진행까지는 되겠죠. 단수 치고 네 여기 뭐 노타임으로 이어갈 텐데 이때 백이 여기를 끊어가라고 합니다. 있게 되면 단수 치고요. 나갈 때 이 4점을 버리고 여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흑이 이렇게 때려내게 되면 이 4점을 그냥 버린 거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이 백 중앙도 여기가 때려짐으로써 굉장히 엷어져요. 네. 근데 인공지능이 지금 보여주는 102집 정도의 우세의 그래프는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고 만약에 김채영 선수가 이 4점을 버리는 판단을 하지 못하고 계속 싸움을 걸어가면 그래프가 흑한테 기울게 됩니다. 지금 무조건 이 4점을 버리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김채영 선수가 이 4점을 버릴 거였다면 이 싸움을 걸어갔을까 이런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네. 이 실전 심리상 저 4점을 버리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실전에도 4점을 버리는 판단을 하지 않고 바로 싸움을 걸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흑 모양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제가 봐도 이렇게 밀어가고 싶은 자리인데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지금 저 그래프는 지금이라도 여기를 단수 쳐서 이을 때 여기를 끊고요. 이렇게 버리라고 해요. 근데 이 판단이 이 5점이 그냥
너무 요석이잖아요. 네. 흑이 이 5점을 잡게 되면 여기가 모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백이 얻어낸 것은 여기 단순 실리 한 10집이 전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판단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실전에서? 저는 4점 버리는 것도 어려워 보였는데 저렇게 5점으로 돌이 더 늘어나 있으면 더더욱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바둑을 지켜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난 도저히 버릴 수 없다. 어떻게 돼도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지금 계속 싸움을 걸어가죠. 계속 싸움을 걸어가게 되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처음으로 흑 쪽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인공지능은 이 싸움이 백의 대물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송상훈 선수가 아까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고 김채영 선수가 좀 이렇게 견제를 했었는데 좋은 컨디션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인공지능의 저 그래프라면 우변에 저 106점이 좀 잡힌다는 뜻일까요? 네, 지금 아마 백은 여기 이렇게 단수 쳐서 나올 때 여기까지 이렇게 밀어 넣고요. 이렇게 늘어서 이 흙과 여기는 하나 이어 넣겠죠. 이어서 여기 축으로 잡히는 것을 흙이 보강할 때 이렇게 늘어서 이 흙과 이 백의 싸움을 좀 유도해서 만약에 흙이 여기를 후수로 끊게 되면 이렇게 뛰어서 늘던지 이렇게 뛰어서 여기서 각생하면 된다. 그러면 어차피 내가 여기에 우변의 흙 모양이었던 부분을 다 깬 것이기 때문에 백이 불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실전 진행을 좀 보시죠. 여길 때려갔죠. 이 때려간 수도 아까 송상훈 선수도 이렇게 되고 백이 만약에 여기서 여기를 이어가면 이렇게 늘고 끊을 때 이렇게 각생을 하게 되면 내가 별 볼 일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송상훈 선수도. 왜냐면 어차피 여기 우변은 다 내 모양이었는데 백이 여기서 너무 잘 산 것 같아서 차라리 내가 여기서 여기를 치받아서 살려줄 바에는 우변이라도 빵 따냄을 해서 여기 두터움이라도 얻어가겠다 이런 작전인데 인공지능은 여기서 여기를 젖혀가면 백이 굉장히 곤란하다고 합니다. 거기를 젖혀가는 수가 있나요? 지금 얼핏 보면 이 흙도 수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를 이어서 이 흙을 공격하는 것은 단수치고 여기를 끊어가면 쉽게 잡히죠. 그래서 백도 바로 여기를 막아가야 되는데 단수치고요. 이을 때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찝어가게 되면 혹시 다 잡힌 건 아니겠죠? 이게 지금 백이 잡혔다고 얘기를 해요. 이 싸움 자체가 지금 백이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서 흑이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젖혀서 추궁을 했으면은 백이 위험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얼핏 봐도 굉장히 곤란해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 술기에 대한 좀 부분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송상훈 선수도 여기를 치받는 것보다 한 점을 때려내서 여기에서 사활은 내가 추궁하지 못했지만 여기에 대한 두텀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 입장에서는 일단 우변 백돌은 탈출을 해서 좀 한시름 났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거는 그래도 많이 났죠. 만약에 아까 치받아서 여기 우변이 백이 잡혔다면 여기서 바둑을 던졌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정도면 그래도 김채영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판을 좀 길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거든요. 일단 저 5점을 결국에는 흑이 잡아뒀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만 돼도 백이 여기 우변에서의 어떤 모양을 지웠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흑도 여기를 5점을 잡아가면서 거의 15집에서 20집에 가까운 집을 만들어냈고 또 여기 중앙 5점이 완전히 패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백이 여기서는 좀 많이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반에 들어서서는 백이 조금 더 힘을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기를 씌우고 나니까 정말 중앙이 점점 새까매지고 있어요. 네, 김채영 선수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빠르게 집을 세봐도 여기가 한 25집, 여기가 5집, 백이 30집이 사실 전부거든요. 여기랑 여기는 아직 집이 미확정이기 때문에 흙은 여기가 5집, 여기가 거의 20집, 여기 5집 하면 흙은 이미 집으로도 백과 거의 견줄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여기에 대한 두터움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한 두터움을 아예 세지 않다고 하더라도 집으로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백이 여기에서 이 두터움을 다 없애고 또 거기에다가 여기에 대한 그런 좀 주도권까지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바둑이 백이 많이 불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우변 전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가운데 지금 백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김채영 선수 대 송상훈 선수의 퓨처스 리그 보고 계십니다. 백이 중앙으로 지금 행마를 하는 가운데 지금 흑이 어떻게 행마를 할지가 좀 궁금한데요. 조기가 조금 위험해 보이기는 했어요. 조기를 바로 차단을 하러 갔는데 괜찮나요? 일단 김채영 선수도 이렇게 눈목자로 둔 것으로 한 칸으로 둔다면 사실 이 4점이, 이 5점이 잡힐 돌은 아닌데 돌이 너무 무거워지거든요. 근데 씌워가게 되면 안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또 여기 상변에 대한 이런 두터움을 잃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 5점을 좀 가볍게 보겠다. 줄 건 주고 나는 이런 데를 두거나 혹은 또 큰 자리를 둬서 여기는 좀 주도권을 잃게 되겠지만 다른 곳을 선수로 잡겠다 이런 뜻이었고요. 송상훈 선수도 그래도 이 5점은 좀 먹어두면은 여기가 한 20집 정도의 집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먹어두는 적절을 선택했습니다. 역시 백은 바로 살려내지 못하고 조금 멀찍이서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송상훈 선수는 저기 우변 5점을 잡은 것도 그렇고 중앙을 끊어간 것도 그렇고 좀 확정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두텁고 일단 별로 무리하지 않는 바둑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두텁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채영 선수 입장에서는 바둑이 아무래도 여기에서 좀 포인트를 잃었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상대가 이렇게 두텁게 좀 안전하게 두어오면은 사실 조금 답답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지금 초강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주변에 흑돌이 너무 두터우니까 저기를 바로 끊어갈 수도 있네요. 네, 아무래도 여기가 지금 축머리로 와 있다라는 얘기겠죠. 만약 이 돌이 없다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여기가 축으로 잡히게 되는데 지금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백이 축으로 몰 수 없다. 만약에 여기가 축이 되지 않는다면 주변이 전부 다 흑이니까 이 싸움은 그래도 흑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손상훈 선수가 여기를 늘어갔는데 일단 여기를 늘어가게 되면 흙 모양이 일단 이렇게 밀어가거나 여기를 미는 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얼핏 봐도 모양이 너무 안 좋거든요. 네. 일단 그래도 여기를 느는 수로는 단수 치고 늘 때 여기를 밀어가는 게 어땠을까. 그랬다면 여기 백도 이게 지금 당장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2점을 버리게 되면은 너무 바둑이 얇아져서 살려야 되거든요. 그때 젖힐 때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이 백과 이 백을 동시에 공격했다면은 백이 아무래도 조금 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되면 백이 여기를 늘어가게 되면 흙 모양도 일단 우영이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한결 좀 수월해진 느낌은 있습니다. 좀 타겟에 확실히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서인지 그래프도 어느새 다시 5대5로 돌아왔습니다. 불과 한 10수전만 해도 저희가 흙이 계속 좋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흙이 이렇게 두터움을 이용해서 좀 둬야 되는 바둑은 이렇게 좀 우직하게 잡으러 가는 수법을 사용했다가 백이 지금 보면 여기를 둘 때 이런 데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엷어 보이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어찌고 저찌고 하다가 이렇게 나온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랬을 때 흙이 얻어가는 게 사실 집으로만 봤을 때는 여기가 몇 집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송상호 선수가 지금 이렇게 일직선으로 공격하는 그런 수법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한술 더 떠서 그냥 타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개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득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흙의 모양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밀면 이렇게 뛰어서 굉장히 난 활발한 모양을 갖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자 흑도 계속해서 반발을 해가는데 아직은 공격을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네, 아무래도 송상훈 선수도 지금 두어가는 수법들을 보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승부를 보겠다 이런 좀 그런 수법의 그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송상훈 선수도 그냥 살려주면 재미가 없다라고 보고 여길 뒀는데 김채영 선수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게 보시면 여길 끊어두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단수 치는 게 전부 다 선수예요. 그랬을 때 여기를 그냥 이렇게 보강을 해두면은 사실상 이 백이 어떤 심한 공격을 당할 돌은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데를 늘어도 여기 한 집이 있고 또 여기를 이렇게 붙여가도 여기의 모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송상훈 선수가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는 수법 자체가 지금은 그래도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근데 또 이게 바둑을 두다 보면 약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내가 두는 수법들이 정수가 아닌 걸 알지만 좀 나를 제어할 수가 없는 그런 느낌? 송상훈 선수도 지금 어쩌면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물러서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좀 그런 포기를 인정하기가 좀 싫죠. 실전에는 그런 실전 심리라는 게 있어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계속 안 좋은 수가 연발되게 되면은 바둑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도 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면서 자기를 다스리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또 그런 것들을 잘하는 선수들이 결국 좋은 성적을 내더라고요. 아니 아까 분명히 여기서만 해도 송상훈 선수가 굉장히 두텁게 두어가다가 지금 한 최근 10수, 15수를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두어가고 있어요. 지금 뭔가 바둑이 약간 내 뜻대로 안 풀린다. 내가 분명히 여기에 대한 백의 공격을 주장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탄력이 좋은 것에서 조금 좀 압박감을 느끼고 이왕이면 오히려 더 강하게 두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끊어갔는데 일단 흙도 여기 이런 데 단수 쳐서 이렇게 뚫려가는 이런 약점들이 남아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뚫려가서 이 여기 좌변의 흙이 좀 약해지게 되면 이 백을 공격해서 뭔가 얻어내지 못하고 여기까지 뚫리게 되면 그때는 흙이 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공격을 잘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저 교환을 하나 해두고 연결부터 해갔습니다. 또 여기 뚫어가겠죠. 뚫어가고 이렇게 뚫어가게 되면 좌변의 모양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거길 늘었나요? 송상훈 선수는 뒤로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그래도 백도 여기를 차단을 하게 되면 흙도 모양이 많이 엷어졌거든요. 게다가 지금 문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길 단수치고 여길 잇게 되면 이 좌변 흙 세 점이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일단 흙도 굉장히 강한 작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기 한 점을 다시 잡아두었는데 그러면 저 중앙의 흙 두 점이 조금 위태로워 보이거든요. 네, 만약에 송성훈 선수가 다시 물러설 거였으면은 애초에 그냥 이렇게 뚫고 여길 뚫어가는 게 어땠을까? 아마 이제 기세상 여길 늘어놓고 보니까 여기 단수 치는 약점이 너무 신경 쓰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백이 이런 데를 밀어가게 되면 오히려 지금
물론 흑은 여기에 한 5집 정도 집이 불어나긴 했는데 이 중앙에서만큼은 누가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지가 조금 의문스러워졌어요. 이거 지금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흑이 중앙을 공격을 시작했을 때는 좀 되게 위험한 모습으로 보여졌는데 어느새 이렇게 두어지고 나니까 되려 좌상기에 흑 한 점이 좀 많이 다치는 모습이네요. 네, 지금 아까 흑이 여기를 걸쳐갔을 때만 해도 여기에 흑 모양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백이 여기를 뚫어가고 보니까 오히려 흑이 걸쳐갔던 자리를 이렇게 진출하면서 이렇게 뚫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백이 당당해졌어요. 그에 반해서 흑이 얻어낸 것은 여기는 사실 흑이 좀 주도권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고요. 여기에 집이 전부인데 사실 여기에서 큰 집을 얻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송상훈 선수가 공격을 너무 강하게 좀 하다가 오히려 김채영 선수의 역습을 좀 맞은 느낌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이 한 점을 살려갔죠. 이 한 점까지 잡히게 되면은 너무 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길 많음을 둬서 여길 넘어가는 것과 여기 날짜를 둬서 살아가는 것, 맛보기로 봐서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요. 여기를 젖힌 것은 그래도 이 세 점을 지금 포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기를 늘어가는 것이나 여기를 마음을 두는 게 사실상 이 흑 두 점에 대해서 선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까지 젖혀서 이 세 점을 살리는 것은 사실 좀 버거워 보였고 또 좀 지금 끼어간 수가 굉장히 좋은 수예요. 흑이 여기를 만약에 살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를 뚫겠다. 물론 이 4점은 흑이 잡을 수 있습니다. 이 4점은 잡을 수 있겠지만 백이 여기를 둬서 이 귀를 가져가는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송상훈 선수 입장에서 지금 여기 지금이라도 이거를 버려야 되거든요. 만약에 계속 살려서 이 2점이 만약에 좀 쉽게 잡히게 되면 바둑이 오히려 좀 흑이 해볼 데가 없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실존에는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조금 살리려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되면 방금 말씀해주신 참고도대로 진행이 되겠네요. 네,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미 흑이 여기를 살려가면서 이 돌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도 이제 와서 돌아가긴 어렵거든요. 중앙에서 단 한 번 전투를 했을 뿐인데 그래프가 저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네, 아까만 해도 여기에 중앙에 흑이 발언권이 굉장히 강했던 모양인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둬서 백이 이 흑 2점을 잡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흑은 얻어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마 송상우 선수 지금쯤 이 바둑이 왜 이렇게 됐을까? 분명히 이렇게 될 바둑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좀 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흑이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좀 전단을 구해봐야 할까요? 네, 지금 뭐 아직 그래도 5집 반이면은 역전을 못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고 아직 그리고 여기 상변에 빈자리가 많이 남아있고 거기다 여기 5점도 아직 약하거든요. 여기를 막아서 이 5점을 공격하는 한 수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보시면 이런 데를 날짜를 두게 되면은 여기를 막고 늘 때 있고 물론 당장은 끊어갈 때 이렇게 마느모 나오면은 사실상 뭐 백을 공격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빠져나오게 돼서 흑돌이 이런 데 만약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런 데를 끊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강력해질 수가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약점과 이 5점의 공격을 좀 효율적으로 하면서 어떻게든 백의 실수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흑은 다시 한번 공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기를 단수 쳤다는 거는 좀 길게 가기보다는 우상귀 쪽에서 좀 승부를 보겠다라는 뜻으로도 보여지거든요. 네, 단수친굴로 만약에 이렇게 날짜를 둬서 그냥 여기를 지켰다면은 사실 긴 이제 끝내기 승부로 가는 건데 지금 여기를 단수 쳤다라는 것은 여기 7점을 계속해서 추궁하겠다 이런 얘기죠. 송상훈 선수가 이렇게까지 공격적인 기풍인지는 몰랐네요. 네, 아마 친구라서 더 지기 싫었던 마음이 좀 그런 수법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채영 선수가 이런 전투를 사실 마다하는 기풍은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전투하는 걸 좋아하고 또 술기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상대가 장기전으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전투적으로 판을 끌어와주면 좀 고맙게 느껴질 그런 기풍을 가진 선수거든요. 이제 2패가 되는데 2패는 흙이 여기를 이렇게 때려지게 되면 여기가 아예 망가지기 때문에 이 패를 견딜 만한 패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흙은 여기를 때려내게 되면 거의 물러서야 되는데 그때 계속 여기를 이렇게 막아가게 되면 여기 단수까지 거의 선수라고 봤을 때 사실 흙이 이 백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상변에 오히려 백의 발언권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래프 또한 아까의 그런 집 차이보다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오늘 이 한 판은 송상훈 선수가 계속해서 강수로 일관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막아가니까 공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오히려 지금 여기를 이렇게 끊어가가지고 흑에게 이런 약점을 더 노리는 것이 흑이 입장에선 더 괴로울 것 같아요. 만약에 때려내게 되면 여기가 다 백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만한 패감이 지금 반상에서 보이지가 않거든요. 흑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 패를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아까만 해도 이런 사실 하변의 백집들이 흑의 세력에 비해서 조금 작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렇게 백이 흑의 모양을 다 깨고 나니까 오히려 백의 이런 집들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네요. 보시면 여기가 거의 25집, 30집, 또 여기가 한 20집이라고만 봐도 거의 50여 집인데 흑은 여기서부터 뻗어나오는 게 20집, 여기가 20집 하면 40집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여기는 흑의 집이라고 하긴 어려운 게 이런 데 끊어갔을 때 굉장히 흑이 약하기 때문에 흑이 집이 되려면은 아직 한 수의 가일수가 더 필요해요. 그랬을 때 지금 오히려 백이 집이 많은 상황이고 또 여기 상변에 대한 두터움 또한 백이 좋기 때문에 아까만 해도 이 작아 보였던 이 집이 이렇게 타개가 되고 나니까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실리를 좋아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죠. 네, 아무래도 이렇게 타개를 잘 하게 되면은 판을 굉장히 쉽게 좀 우세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상대이기도 하죠. 지금 이제 중앙에 흑 3점도 버려가면서 공격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우상기의 패 모양이 있기 때문에 공격은 정말로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 세 점을 좀 그래도 살렸으면 어떨까 싶은 게 이 세 점을 버리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백의 이런 걸 끊어가서 백을 노리는 것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이제는 백이 오히려 이 한 돌만 살려내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백의 걱정거리가 다 사라졌어요. 거기다가 이 세 점을 잡음으로써 실리로도 굉장히 흑이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바둑은 이제 역전하기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툭툭 하나씩 따내고 있으니까 굉장히 괴롭네요. 저 툭툭 하나 따내는 게 정말 대국자 입장에서는
너무 괴롭거든요. 팩감은 계속 써야 되는데 팩감은 없고 또 이게 시간 누적 방식이다 보니까 하나씩 때릴 때마다 상대 시간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거 정말 당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네, 또 불리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상대의 시간 압박을 통해서 역전을 노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은 점점 더 역전할 그런 가능성이 사라지니까 답답하죠. 불리한 입장에서는.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편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여기만 살리게 되면은 사실상 승부가 끝났는데 이거 살리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거든요. 네. 그게 계속해서 공격은 하고 있지만 공격을 이어가는 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되려 이제 백 한 점을 연결하게 되면 중앙 쪽에 흙이 연결을 해야 돼서 그게 역전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젖혀가는 것도 좋네요. 이젠 여기를 끊어가게 돼버리면은 여기가 아예 따낼 때 이렇게 단수 치게 되면은 오히려 이 4점이 잡히게 되니까 패도 아니고 그냥 잡히게 되거든요. 따낼 때 여기를 다시 따내면 잡히게 돼서 흑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데 그럴 때 여기를 호구 쳐버리면은 이제 아예 안형이 생겨버렸거든요. 젖혀가는 게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는 수를 찾았네요. 네, 사실상 지금 두어가는 수수는 이제 어떤 이 돌에 대한 사활을 추궁한다기보다는 송상우 선수가 좀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이 대마를 잡는다는 생각은 지금쯤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네. 포기하고 이제 왜 이렇게 판이 좀 잘못됐을까 이런 후회의 시간들로 보여집니다. 네, 송상훈 선수가 여기서 더는 버티지 못하고 돌을 거뒀습니다. 김채영 선수의 백불계승입니다. 좌중앙 전투에서 김채영 선수가 굉장히 좋은 수순을 보여주면서 한순간에 승기를 가져갔어요. 네, 송상훈 선수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둔 한 판이거든요. 근데 송상훈 선수가 너무 강하게 김채영 선수를 압박한 나머지 김채영 선수의 좋은 역습으로 한순간에 바둑이 김채영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됐습니다. 네, 김채영 선수가 앞으로도 얼마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가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홍우진 해설위원, 저는 김다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